프로그래밍을 사용해서 우리가 데이터를 탐색하는 것과 그리고 기계학습이라는 알고리즘을 사용해서 정교한 패턴을 추출하기 위해 모델링을 하는 것이 무엇인지, 그리고 그 사이의 관계를 이어주는 데이터 전처리라는 게 무엇인지를 통해서 여러분들은 데이터 분석 단계마다 어떻게 진행이 되는지 그 세부 단계를 하나하나 살펴볼 수가 있었습니다. 그렇다면 이제는 이 알고리즘이라는 게 1.1에선 도대체 어떻게 진화되었는지, 통계 추론부터 기계학습, 딥러닝 학습까지 알고리즘이 진화되어 있는 큰 방향이 있는데, 그 방향에 대해 간단하게 살펴보고, 그리고 1.2 두 번째로는 알고리즘은 사실 특정 목적의 문제를 풀기 위해 진화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문제가 지도학습, 비지도학습, 강화학습, 크게 이 세 가지 종류의 문제를 푸는데, 이 문제란 도대체 무엇인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으로 이 세 가지 종류의 학습 방식을 포함한 여러 가지 학습 방식들에 대해서 각각 어떠한 세부 알고리즘들이 있는지 간략하게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런 다음 마지막으로 알고리즘이 실제 미래의 상황을 예측을 잘 하기만 하는, 과연 그 정확성만 높으면 되는 것인지, 아니면 정확성 이외에 어떤 값을 예측을 했는데 그 예측이 왜 그렇게 출력되었는지 설명할 수 있는 설명력이 중시되어야 하는지, 그리고 이 둘의 관계는 어떠한 차이가 있는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첫 번째 1.1에서는 통계 추론에서 기계학습, 딥러닝 학습으로 라고 되어 있죠. 데이터 과학은 크게 두 가지의 관점으로 발전해 왔습니다. 첫 번째는 통계학, 두 번째는 컴퓨터 공학이라고 합니다. 통계학은 일단 데이터 분석 또는 데이터 과학의 시발점이라고 할 수 있을 만큼 그 근간을 이루고 있고, 그리고 요즘처럼 뭐 기계학습, 딥러닝, 인공지능이라고 하더라도 이 통계학 기반의 용어나 형식, 방향성은 여전히 담고 있습니다. 그만큼 통계학은 데이터 분석의 근간이 되어 왔고, 이 통계학 기반의 다양한 기능들이 현존하는 딥러닝, 패턴 인식, 기계학습 등에도 여전히 많이 사용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컴퓨터 공학은 부품 가격의 절하, 그리고 성능 향상, 즉 쉽게 얘기하면 비용이 저렴해지고 성능이 엄청나게 향상되면서 이 기술을 분석에 활용함으로써 분석 성능을 영향을 주고 있습니다. 주로 긍정적으로 향상시키고 있고, 그러다 보니까 통계학의 컴퓨터 공학적인 접근을 받아들이게 하였습니다. 기존의 통계학은 주로 사람이 생각하고 있는 룰, 기반, 창의성적인 모델 자체를 만드는 데 치중했다면, 컴퓨터를 사용해서 좀 더 사람이 생각하기 어렵고 그리고 실제 수작업을 할 수 없는 너무나 많은 시간이 들이는 것들, 그런 것들 자체를 컴퓨터가 대신해 주기 때문에 이러한 효과를 통계학이 받아들이고 있는 거죠. 그리고 궁극적으로 이 통계학과 기계학습 영역이 서로 결합이 되어 시너지를 이루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요약하면 데이터 과학은 크게 통계학과 컴퓨터 공학 두 가지의 관점으로 발전을 해왔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통계학 관점에서 발전해온 알고리즘류를 통계학습, statistical learning이라 할 수 있을 것이고, 컴퓨터 공학에서 발전해온 알고리즘의 종류는 기계학습, 머신 러닝이라고 합니다. 즉, 알고리즘의 생성 방식이 다른데, 통계의 경우는 주로 한정된 데이터 또는 작은 데이터를 대상으로 해서 소수에서 다수의 특징을 추정하는 게 주 목적입니다. 즉, 무슨 얘기냐면 소수에서 우리는 다수, 전체 집단의 특징을 알아보는 것이죠. 애초에 통계학은 이런 빅데이터 시절에 탄생한 것이 아니기 때문에 데이터가 별로 없던 환경에서도 어떻게든
전체적인 데이터 집단의 특징을 확인하는 게 그 목적이었습니다. 그래서 그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통계학이 발전했기 때문에 주로 소수에서 다수의 특징을 파악하는 게 주 목적이었고, 따라서 주로 모델링을 할 때도 소수의 집단이 어떠한 가정을 가지고 있고 그 가정 하에서 전체 집단은 어떠한 특징을 보일 수 있는지 주로 연구를 했기 때문에 다소 모델링, 제한적인 룰 기반 모델링을 포커싱을 하고 소수의 특징을 담은 타이트한 가정들이 존재하게 되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소수의 집단이 정규 분포를 따른다. 아니면 데이터가 한쪽으로 치우쳐져 있다. 이런 가정하에서 다수의 특징은 어떻게 될까? 그런 가정들을 확인한다. 유사한 케이스라는 거죠. 반면에 이 통계학이 빅데이터를 만나고 NoSQL이라는 데이터 관리 데이터베이스를 만나고 그리고 GPU, 패러럴 방식을 통해서 연산이 굉장히 빨라지고 성능이 향상됐습니다. 그를 통해서 머신러닝이 좀 더 발달하게 되었는데 머신러닝은 자연스럽게 모델링을 할 때 이러한 영역들을 잘 활용을 해서 주로 빅데이터를 나누는 데 최적화되어 있고 과거의 데이터를 통해 미래를 예측하는 방향에 좀 더 집중되어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아무래도 특정한 소수에서 다수를 예측하려고 하는 통계학과 달리 과거의 모델링이 어떻게 최적화될 수 있는지, 어떻게 좀 더 잘 맞출 수 있는지 그 최적화에 관심이 많고 과거에 어떤 상황이었는지 주로 가정은 많이 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과거의 상황을 최대한 많이 최적화를 통해 모델을 정교하게 만든 후에 이걸 그대로 미래에 활용할 것이기 때문이죠. 그래서 이런 이유 때문에 주로 머신러닝 방식의 모델링은 정리하면 빅데이터를 사용해서 과거의 상태를 최대한 최적화해서 잘 맞추고 특별한 가정 없이 정확하게 맞추기 위해 애를 쓰고 그를 통해 미래를 예측하는 것이고 통계학은 적은 데이터, 스몰 데이터에서 그 스몰 데이터의 특징을 최대한 가정한 다음에 그 가정을 벗어나지 않는 범위에서 다수의 특징도 아마 그러한 가정, 범주 하에 나타날 것이다. 그런 가정 하에 최대한 그 룰 기반 패턴을 모델하는데 중점을 두는 방식입니다. 그래서 서로의 모델링을 하는 방식은 이렇게 큰 차이가 있다는 것만 확인하시면 되고 결국 통계학습, 기계학습은 알고리즘의 생성 방식을 달리하는 것이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좀 더 이 차이에 대해서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정리를 하면 데이터를 통해서 결국 문제를 해결한다 라는 관점은 통계학습이나 기계학습이 모두 동일합니다. 하지만 해결하려는 목표, 전략, 방식에 대한 출발점이 다소 다르고 요즘은 사실은 점차 경계가 굉장히 모호해지고 있습니다. 통계학습은 인공지능 및 기계학습에 대한 통계 대응입니다. 통계적으로 봤을 때 이를 인공지능과 기계학습을 대응하기 위해서 좀 더 진화시킨 알고리즘이 통계학습을 할 수가 있고 기술 통계, 추론 통계 이걸 확장시켜 나간 개념이긴 하지만 엄밀히 말하면 결국 추론 통계에 집중하고 있는 게 통계 학습입니다. 그리고 주 목표 자체가 어떠한 값을 예측을 잘 하기보다 애초에 소수에서 다수의 집단을 확인하기 위한 것이기 때문에 그 차이가 적길 바랍니다. 그래서 주로 예측력 이런 것보다는 차이, 그 에러가 훨씬 줄어들기 바라고 그 에러를 실패라고 할 수 있을 겁니다. 실패 위험을 줄여서 신뢰성을 높이는 것이 통계학습의 주 목적이고 모델 기반, 모델은 어떻게 연구가 되어야 할 것인지 그리고 데이터 기반, 사고방식을 모두 활용을 하고 있습니다. 데이터도 패턴을 찾아야 되고 그리고 이를 통해서 통계학습 알고리즘이 적합한 모델을 이해할 수 있을 만큼 만들려고 하는 방식인 거죠. 따라서 정확도 자체에만 너무 매몰되지 않고 매달리지도 않고 모델이 사람이 이해할 수 있는 상황의 데이터 기반으로 만들어져야 한다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모델의 설명력과 다양한 가정들을 여전히 고려하고 있는 알고리즘이 되는 겁니다. 따라서 통계학습 기반 알고리즘들은 대부분 알고리즘의 결과가 왜 이렇게 나왔는지 설명력에 주안점을 두고 있고 기본적인 가정들이 있기 때문에 이런 가정 하에서 설명될 수 있는 부분이 항상 존재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내부 구조가 파악이 용이한 화이트박스 알고리즘이라고도 합니다. 반면 기계학습 알고리즘은 인공지능, 패턴 인식 등 이런 최근의 트렌드의 발전의 역사와 결이 같습니다. 그리고 에이전트라는 어떤 사람을 대신하는 기준과 평가를 담당하는 것이 있어서 인간과 비슷한 녀석이 있어서 사물을 보고, 듣고, 인식하게 하는 것을 주로 목적으로 발전했습니다. 사람이 사물을 보고, 듣고, 인식하는 걸 기계가 대신하기 위해서 마치 에이전트라고 불리는 사람을 대신하는 무언가가 있다는 거죠. 그리고 통계학습은 주로 실패 위험을 줄여 신뢰성을 높였다면 기계학습은 아닙니다. 성공의 확률을 높이는 것입니다. 성공. 즉 예측 정확성만 높으면 되는 거예요. 얼마나 에러가 커지고 줄어들고 이런 것보다는 주로 잘 성공해서 예측되는 것 자체만을 훨씬 중요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사실 이 모델링을 통한 그 알고리즘이 왜 이런 결과가 나왔는지 인과성 또는 설명성 이런 것보다는 주로 정확도에만 굉장히 의존적입니다. 어떤 상황인지 전혀 관심이 없고 정확도만 높으면은 거의 장땡인 그런 알고리즘이 기계학습 알고리즘입니다. 따라서 알고리즘 또는 그 모델링 내부의 구조를 알 필요가 없어요. 궁금해하지 않습니다. 그냥 잘 맞추면 장땡이라서 내부 구조가 알 수가 없는 블랙박스 모형 또는 블랙박스류의 알고리즘이다 라고 얘기를 통상 합니다. 자, 그러면 이것을 한번 표로서 간단하게 정리해서 다시 한번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통계학습은 기본적으로 통계학의 뿌리를 두고 있고 기계학습은 주로 컴퓨터 과학의 뿌리를 두고 있습니다. 따라서 발전 기반이 통계학습은 주로 통계학과 수치 해석 등 전통적으로 데이터 기반, 수치 기반의 학문의 뿌리를 두고 발전을 하였고 기계학습은 패턴 인식, 인공지능 등 다소 컴퓨터를 사용해서 데이터의 패턴을 사람이 수작업으로 할 수 없는 엄청나게 많은 계산이 들어가는 부분을 대신함으로써 수많은 경우의 수를 다 찾아서 파악을 하는 학문에서 많이 발전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모형 구조가 통계학습의 경우 왜 이런 모델을 만드는 것인지 그리고 이 모델링이 왜 이렇게 구성되어 있는지 그 구조를 명확하게 알아야 한다라고 해서 화이트박스 알고리즘이라고 하고 기계학습은 내부적으로 모델이 어떻게 구조가 되어 있고 어떤 특징 때문에 이런 예측값이 나왔는지 알 필요가 없기 때문에 대부분 블랙박스 알고리즘입니다. 따라서 애초에 관심 목적이 여러분들이 풀고자 하는 분석 목적이 설명력이 필요하다. 나는 왜 이런 결과가 나와 설명해야 됩니다. 아니면 저는 지금 투자를 하고 싶은데 투자를 해야 될지 말아야 할지 그리고 얼마의 매출이 나올지 보다는 주로 작년 비용 대비 올해의 비용을 좀 줄이고 싶다. 그런 실패 위험을 줄이기 위해선 통계학습을 써야 합니다. 반면에 어떤 설명력 그런 거 관심이 없고 내일 도대체 주식이 얼마가 될지 가격이 얼마가 될지 정확하게만 하면 됩니다. 그리고 나는 투자 자체가 관심이 있는 거예요. 비용 줄이는 거 관심이 없고 투자를 성공하는 것 그것만 관심이 있습니다. 그런 방향에서는 기계학습 알고리즘 사용이 됩니다. 사실은 이것만 보더라도 여러분들이 굉장히 중요한 포인트 중에 하나가 여러분이 풀고자 하는 문제가 설명력이 꼭 반영돼야 되면 사실 기계학습이나 딥러닝 알고리즘을 쓸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제가 여러분들한테 풀고자 하는 문제에 따라서 알고리즘의 범주가 제한된다는 게 뒤에 상세히 배우겠지만 여기서도 간단하게 드러나는 것이에요. 반면 나는 설명은 모르겠고
좀 더 정확한 내용을 알고 싶다, 미래를 정확히 예측하고 싶다. 그럴 경우에는 사실은 통계학습 알고리즘보다는 주로 기계학습 알고리즘 써야겠죠. 그렇죠? 네. 그리고 통계학습의 경우 주로 데이터가 관측치 또는 변수가 적은 스몰 데이터에도 얼마든지 잘 활용될 수가 있습니다. 반면 기계학습은 관측치나 데이터, 변수가 많아야만 효과가 있고 성능이 좋습니다. 그렇지 않은 스몰 데이터에서는 사실 성능이 좀 낮게 나올 가능성이 많습니다. 그리고 통계학습은 화이트박스 알고리즘이죠. 모델의 구조가 명확하게 드러납니다. 그리고 소수의 집단에서 다수의 집단을 패턴을 찾는 것이기 때문에 그 여러 가지 상황, 가정들을 많이 반영합니다. 소수의 상황을 반영해야겠죠. 그 소수의 상황들이 의존적이고 주로 뭐 독립성이 있는지 정규분포를 따르는지 소수의 집단은 분산이 뭐 일정한지 그런 패턴을 가정한 다음에 다수의 집단에선 전체 집단에선 과연 이러한 가정도 이어지는지 이런 것들을 주로 확인하기 때문이고 반면 기계학습은 과거의 데이터, 현재 데이터 그런 상황 가정 전혀 하지 않습니다. 대부분 무시를 하고 독립적으로 그냥 모델을 만듭니다. 모델은 매번 바뀔 수도 있고 잘 맞추기만 하면 돼. 이런 개념이죠. 그래서 실제 데이터를 학습하는 방식은 통계학습은 데이터에 맞게 주로 그 소수의 데이터를 이 모델이 잘 반영할 수 있도록 최적화를 하는 데 중점을 두고 있고 반면 기계학습은 데이터가 많아야 효과가 있다고 했죠. 아니면 데이터가 적더라도 반복적으로 학습을 해서 모델이 최대한 데이터에 있는 작게라도 남아있는 아주 사소한 패턴까지로 다 반영하도록 학습을 하는 겁니다. 그리고 성능을 평가할 때는 주로 통계학습은 데이터가 해석이 어떻게 되는지 우리가 소수 집단의 특정 가정을 했는데 그 가정이 전체 집단에도 적합한지 이런 것들을 확인하는 반면 기계학습은 과거와 현재와 그리고 미래를 나눈 다음에 이 분할 데이터를 반복적으로 학습하고 예측하는 과정을 통해서 성능이 올라가는지 직관적으로 확인하는 과정이 좀 더 성능 평가에서 중요합니다. 그러다 보니 특징을 정리하면 통계학습은 애초에 소수의 집단이 어떤 가정이 있는지 뭐 가설 그리고 샘플, 모집단, 표본 이런 것들에 기반해서 데이터를 기술적으로 확인하거나 소수의 집단에서 다수, 전체 집단으로 추론하는 데 주로 이용을 하고 기계학습은 예측력 중심입니다. 예측력 중심의 다양한 문제 해결을 위해서 지도학습 문제, 비지도학습 문제, 강화학습 등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방법론들이 진화하고 발전하고 있습니다. 예시를 보면 이런 것과 같습니다. 대기오음과 호흡기 질환의 관계성. 기계학습은 관계성은 관심이 없어요. 현재 대기오염이 나중에 어떻게 될까 예측하는 것 이런 것이고 배너 위치에 따른 컨텐츠 클릭 빈도 변화 아니면 신규 장비의 불량률 감소 효과 그리고 임상을 통한 신약의 효능 분석 이런 관계성, 효과성, 효능 이런 연관성, 관계성을 주로 알고 싶어서 하는 건 통계학습의 알고리즘이기 때문에 이러한 것들이 필요하면 주로 통계학습 알고리즘을 쓰셔야 하고 이런 관계성은 주로 관심이 없고 나는 이미지가 강아지인지 고양이인지 정확하게 알기만 하면 됩니다. 상황, 사물 인식이 정확하게 확인하면 돼요. 내가 차를 운전하는데 내 번호판이 정확하게 인식만 하면 됩니다. 왜 내 번호판을 잘 예측했는지 알고 싶지는 않습니다. 그리고 내가 비서한테 명령을 시킬 건데 나는 얘가 어떻게 해서 내 목소리를 알아듣는지 알고 싶지 않아요. 그냥 얘가 내 목소리를 잘 예측하는 것만 필요합니다. 그리고 MRI 사진상 암 환자가 조기에 진단되는 그 정확성 높이면 돼요. 이런 케이스에는 기계학습을 쓰면 되는데 감안하셔야 될 게 제가 예를 통해 말씀드렸지만 왜 그러한 결과가 나왔는지 설명하기는 어려운 블랙박스 알고리즘입니다. 그것을 반드시 유념하셔야 합니다.
자, 그래서 이러한 기계학습은 궁극적으로 지금 통계 추론에서 기계학습까지 진화하는 과정이 있는데, 이거는 기계학습에서 멈추지 않고 딥러닝 그리고 인공지능으로 점차 발전하고 있습니다. 큰 범죄로 봤을 때는 결국에는 인공지능이 전체를 커버한다 볼 수도 있고, 아니면 머신러닝이 전체를 커버한다 봐도 사실은 무방합니다. 그런데 머신러닝은 여전히 그 사람들이 어떤 데이터의 특징을 프로그래밍을 통한 탐색 과정을 통해 확인을 하고, 그 룰을 기반으로 그걸 베이스로 해서 좀 모델을 만들고, 그리고 최대한 컴퓨터에게 더 수많은 데이터를 알아서 특징을 찾고 패턴을 찾은 다음에 문제를 해결해서 이러한 입력이 들어왔을 때 이것이 차이인지 아닌지 구분하는 과정이었다면, 딥러닝은 데이터의 패턴을 사람이 탐색할 필요도 없고 그런 과정까지 전부 다 알고리즘에 녹였습니다. 그래서 알아서 이런 데이터만 넣으면 이 입력 데이터에는 어떠한 패턴이 있는지, 어떠한 특징이 있는지 스스로 찾아내고 알아서 분류까지 마치는 것을 발전한 게 딥러닝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궁극적으로는 사람이 어떻게 하는지 보시면 돼요. 우리가 이런 이미지를 보면은 바로 차라고 알죠. 일단 이거의 패턴이 뭐가 있는지 볼까? 입력 이 이미지에 특징이 뭐가 있는지 볼까? 무슨 뭐 전구가 두 개 있고 백미러, 사이드 미러가 두 개 있고 둥그렇네. 이렇기 때문에 나는 이것을 차라고 인지할 거야 라고 하지 않죠. 보자마자 차라고 압니다. 그런 것처럼 점차 데이터의 패턴을 사람이 수동으로 찾는 것을 알고리즘에 반영하는 것을 넘어서서 마치 인간처럼 입력이 들어오자마자 바로 이것은 애초에 당신은 차를 원합니까? 라고까지 좀 더 진화된, 단순히 차 여부가 중요한 게 아니라 당신이 왜 이 차 그림을 보고 있죠? 당신은 차를 구매하고 싶습니까? 이 차가 필요한가요? 까지 마치 우리 사람처럼 기계가 대응할 수 있는 방향으로 알고리즘이 진화하는 인공지능 알고리즘이 지금 우리가 강의를 하고 있고 듣고 있는 이 상황에도 끊임없이 개발되고 발전되어 가고 있는 겁니다. 자, 그래서 요약을 다시 한번 하면, 통계 추론에서 기계학습, 딥러닝 학습으로 데이터 과학은 통계학과 컴퓨터공학 두 가지의 관점으로 진화되어서 통계학습, 기계학습 방식이 있고 두 가지는 서로 장단점이 있다고 했습니다. 통계학습은 주로 화이트박스 알고리즘으로서 설명력에 중점을 두고, 기계학습은 설명력보다는 정확하게 맞추면 되는 다소 블랙박스 알고리즘이었다. 이렇게만 요약해도 가능할 것 같습니다.